안녕하세요. 듣고 보는 롤, 듣보롤입니다. 호라이즌컵은 저희에게 많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개막전부터 중국 대표팀들의 강세를 예측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변은 없었습니다. 결국 썬더토크 게이밍과 다쿤 게이밍의 중국 내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승자는 다쿤 게이밍이었습니다. 한국 팀인 롤스터와이가 분전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남지만 썬더토크 게이밍과 다쿤 게이밍 모두 그룹 스테이지에서 4형 전승으로 4강에 올라온 팀인 만큼 자국 리그는 물론 시즌 내내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그들이 얼마나 세심한 운영과 뱀픽 싸움을 벌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매치 수가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경기 뱀픽부터 보겠습니다. DKG는 블루 진영 선택 후 직스가 잘리지 않는다면 직스를 선픽하는 패턴을 꾸준히 보여주다가 결승에서 레드 진영을 선택하며 다른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를 아는 TT는 DKG의 후이바 선수의 주력 픽인 카밀과 피오라를 견제함과 동시에 DKG에서 적극 기용하던 직스를 배나죠. DKG는 TT에서 자주 사용하였으며 플레이 메이킹이 가능한 챔피언인 스래시와 누누를 배나고 TT의 지희 선수가 암살자와 브루저 챔피언을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토대로 리븐을 배나며 픽을 시작합니다. 직스가 없으면 바루스가 티어가 가장 높다는 TT의 판단하에 바루스를 선픽. DKG는 리신과 제드를 픽하였죠. 요우는 제드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하는 픽이기도 한 제드를 빼앗아왔으며 후이바는 이번 대회 내내 전에 했던 팀이 사용한 정글 챔프를 가져오며 그 픽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라고 도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번에도 지난 경기 크리스가 사용했던 리신을 꺼내들며 본인이 더 잘한다고 말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TT는 탑선 픽으로 무난한 레넥톤과 상대 제드를 보고 제드를 견제하기 좋은 바이를 꺼내듭니다. 그 후 DKG는 가렌과 브랜드를 픽하였는데 브랜드는 DKG가 직스 대신으로 직스의 역할을 위해 뽑는 픽의 패턴이었으며 가렌으로 심리전을 걸며 탑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TT는 다이애나를 뽑으며 돌진 조합을 완성하고 돌진 조합과 시너지가 좋은 갈리오로 조합을 마무리합니다. 그 후 DKG가 호라이즌컵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았으나 자국 리그에서 7승 1패로 좋은 모습을 보인 다리우스를 뽑으며 자연스레 서폿 가렌으로 조합이 마무리됩니다. 상대방은 돌진 조합을 꾸렸는데 가렌은 돌진 조합을 상대로 꽤 괜찮은 픽이며 기존 DKG는 스플릿 운영을 통해 타워를 철거하고 한타도 합류의 존재감을 보이는 피오라, 잭스 등의 후이바 중심의 캐리형 픽을 가져갔었는데 잭스가 열려있는 상황에서도 잭스를 픽하지 않고 첫 세트에서 레드 진영을 고르고 후이바가 리신을 선택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양상으로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리신을 픽한 이상 초반 라인 개입이 중요해지며 그것은 기존의 DKG가 보여준 운영과는 다른 방식이 되는 것이고 보통 레드 진영을 선택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핵심 픽을 주고 그를 받아치는 두 개의 픽을 가져오는 패턴 중 1세트에서는 시험적인 픽을 사용하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1세트의 승리가 그 뒤에 이어질 게임들의 뱀픽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TT는 바루스가 포킹하며 DKG가 밀고 들어올 때 갈리오로 카운터 치는 게 조합의 강점이라면 DKG는 TT의 돌진 조합을 브랜드의 광역 데미지와 가렌으로 카운터 치면서 다리우스가 쓸어 담는 것과 상대의 핵심 픽인 바루스를 제드가 잡아내는 게 양팀의 조합 강점을 살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세트 인게임 확인해 보시죠. DKG의 핵심은 후이바의 성장이며 후이바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정을 들어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TT의 크리스 또한 후이바의 성향을 알기 때문에 게임 시작과 동시에 블루 쪽에 와드를 하고 귀환하여 렌즈로 교체하는 노련함을 보입니다. 이 와드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초반부터 상황이 벌어지죠. 후이바가 역시나 카정을 들어왔고 바이가 박아둔 와드에 의해 그 위치가 발각됩니다. 이로 인해 초반에 데스를 허용하며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후이바의 성장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그 스노우볼로 인해 바이가 탑까지 직선갱을 찌르는 것에 성공하면서 초반부터 게임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후이바 중심의 운영으로 후이바가 성장하며 라인 개입을 통한 이득으로 스노우볼을 굴렸어야 하는데 초반 데스를 허용하고 다리우스까지 죽으며 주도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후이바의 힘이 더욱 빠지게 되었죠. 여기서 사실 게임이 많이 기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와일드리프트는 초중반 탑 정글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DKG에게 좋지 않은 흐름이었죠. 그 후 주도권을 바탕으로 TT가 먼저 전령을 치고 후이바가 위험한 포지션에서 전령 싸움에 끼어들었지만 바이의 궁극기 연계에 한 번에 터지며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으나 가렌이 전령을 가로채며 조금이나마 만회하게 되죠. 하지만 TT 또한 용을 챙기며 손해를 메꾸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이 순간 DKG의 판단이 게임의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미드 쪽에 TT의 인원이 모여있는 것을 확인한 DKG는 탑에 힘을 주며 전령을 풀었고 탑을 미는데 성공합니다. 이때부터 양팀의 조합 강점을 살리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DKG는 브랜드를 미드에 세우며 라인 클리어를 통해 사이드 운영으로 리신과 제드를 활용하여 적을 자르고 TT는 바이의 강제 이니시를 활용한 CC 연계로 상대방을 잡아내며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규모 교전과 어그로 핑퐁의 유리한 픽으로 구성된 DKG가 대각선의 법칙을 무시하고 탑바텀에서 동시에 이득을 보며 게임이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후에는 잘 큰 제드와 귀신같이 회복한 리신이 상대방의 조합의 핵심인 바루스를 라인에 서지 못할 정도로 압박하며 게임의 흐름을 가져갑니다.
TT가 제드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그들이 대부분 경직 마법 부여를 올린 것만 보더라도 예상이 가능하죠. TT가 돌진 조합의 강점을 살려 게임을 원활히 풀어갔다면 레넥톤과 바이가 적진에서 한 턴 버텨주며 바루스의 프리디를 유도하도록 가고일 마법 부여를 올렸어야 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게임이 꼬여버렸고 제드가 잘 커버려서 본인들의 강점을 살리기 어려웠던 게 1세트 패배의 요인이었습니다. 2세트 뱀픽 확인해 보겠습니다. TT가 블루 진영을 선택하고 선픽의 기회를 얻었으나 애매하게 레넥톤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이죠. 블루 진영은 보통 조합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OP픽을 선픽으로 가져가는 게 국룰인데 전판에 제드에게 당하고도 제드를 가져오거나 더 좋은 픽이 아닌 레넥톤을 픽하며 이대로 괜찮은가 싶은 의아한 장면을 보입니다. DKG는 당연히 전판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제드와 탑서포 심리전이 가능한 가렌을 가져오며 벤픽을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이에 TT는 세나와 트페를 뽑으며 글로벌 운영과 지원에 힘을 주겠다는 의도를 보이죠. 이를 본 DKG는 잭스와 브랜드를 가져오며 본인들의 색깔대로 벤픽을 이끌어갑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DKG가 의도하는 대로 벤픽이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잭스의 성장 시간을 브랜드의 라인 클리어와 한타력, 가렌의 든든함을 바탕으로 벌어주고 요우가 합류를 통해 난전을 이끌어내는 DKG의 색깔이 뱀픽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TT의 뱀픽은 다소 정직하면서도 예상 가능한 범주 내에서 흘러갑니다. 스왑이 가능한 픽을 먼저 뽑으며 심리전을 통해 상대의 뱀픽을 흔들어 놨어야 하는데 정직하게 다 보여주며 변수가 없는 뱀픽을 진행하죠. 네 번째 픽으로 말파이트를 고른 TT의 뱀픽은 다소 뻔하고 아쉬웠는데요. 차라리 이전 경기에서 지희 선수가 미드 말파를 한 적이 있으니 트페와 말파의 픽 순서를 바꿔서 미드 서포 심리전을 말파로 걸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픽이었습니다. 이후 TT는 카직스를 막픽으로 고르며 글로벌 운영과 지원을 통한 카직스 개입으로 난전을 유도하겠다는 조합을 꾸렸고 DKG는 막픽으로 레오나를 뽑으며 한타는 물론 받아치기도 좋은 조합을 꾸려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채로 인게임이 시작하죠. 하지만 불안한 건 뱀픽뿐만이 아니었죠. 2세트는 TT 선수들의 다급함이 초반부터 느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탑의 구도는 레넥톤이 방어막을 들고 가렌이 착취해 점막까지 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레넥톤이 밀릴 수밖에 없는 구도였으며 그 주도권을 살려 잭스가 바위게를 컨트롤하려고 하자 트페 카직스가 같이 움직이며 잭스의 위쪽 바위게 컨트롤을 저지하는 데 성공하죠. 하지만 제드와 레오나가 아래쪽 바위게를 선점하고 잭스에게 떠먹여주며 바위게를 나눠먹는 구도가 됩니다. 초반에 카직스와 트페가 함께 움직이며 골드카드를 활용해 잭스의 성장을 최대한 저지하고 트페가 궁극기를 찍은 후부터 이득을 이어가며 스노우볼을 굴리려는 TT의 의도가 생각대로 되지 않자 다급해진 것이죠. 그래서 트페가 궁극기를 찍은 후 바로 바텀 다이브 설계를 들어가지만 다급한 TT의 설계는 완벽하지 못했고 큰 낭패를 보며 분위기가 넘어오는 결정타를 남기게 됩니다. 트페와 말파가 먼저 궁극기를 찍고 브랜드가 사레벨인 상황에서 바로 다이브를 설계하죠. 세나의 픽의 강점을 살려 검은 안개로 카직스를 숨기며 트페의 궁까지 쌓인 다이브를 준비합니다. 말파가 브랜드에게 궁극기를 꽂으며 트페가 운명으로 합류하여 브랜드가 궁이 없을 때 잡으려는 의도였죠. 그런데 여기서 브랜드를 한 콤에 녹이지 못했고 그 순간 오랩을 찍은 브랜드가 실피로 쌓인 궁을 날리고 죽는데요. 여기서 타워 어그로를 받던 카직스가 죽고 남은 TT의 인원 3명이 레오나를 잡는 데는 성공하지만 타워에 맞은 트페가 죽고 뒤이어 합류한 제드에게 말파까지 죽으며 오히려 손해를 크게 본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다급한 상황들도 있지만 브랜드가 오랩을 찍기 전에 잡으려고 서두르다 세나와 카직스가 충분히 딜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오기 전에 말파가 궁극기로 전진한 게 큰 화근이었죠. 세나와 카직스의 딜이 닿지 않아 말파와 트페가 한 콤의 브랜드를 녹이지 못하면서 오히려 역습을 받고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탑에 홀로 있던 레넥톤마저 가렌과 잭스의 다이브에 당하면서 DKG가 탑바텀 모두에서 이득을 가져가며 게임이 크게 기울어버리죠. 이후에는 제드와 잭스의 사이드 운영에 휘둘리며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결국 게임이 넘어가게 됩니다. 3세트는 TT가 승리하긴 했으나 2대0으로 앞서고 있던 후이바의 여유있는 카직스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도발픽이 또 다시 등장하며 시원하게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다 넘어지고 패배하는 세트였으며 4세트 또한 마찬가지로 TT가 승리하긴 했으나 후이바의 도발픽인 바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픽이 등장하며 또 다시 스로잉하여 게임을 내주었죠. 아마 3, 4세트에서 DKG가 뱀픽을 기존 본인 색깔로 맞추었다면 게임은 진작에 끝났을 거라는 평들이 오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DKG 특유의 색깔을 내비치는 픽들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승리해도 승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 후 5, 6세트는 역시 DKG의 본 색깔을 드러내는 뱀픽 구도가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역시 DKG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DKG의 승리 공식과도 같은 뱀픽 구도는 늘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미드의 요우 선수가 다이애나를 꺼내들면 원딜로 바루스를 선호하며 미드의 제드와 같은 AD 챔프를 꺼내들면 원딜로 직스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직스는 밴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그 대처 픽으로 브랜드를 가져왔으며 이 핵심 픽들을 활용하여 212 구도를 펼치는 운영을 자주 보여주는데 탑 쪽에 정글과 탑을 보내고
바텀 쪽에는 미드와 서폿을 보내며 미드에는 바루스, 직스, 브랜드와 같은 원딜 픽으로 라인을 정리해주며 사이드 스플릿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오브젝트 타이밍 때 뭉쳐서 한타하는 게 DKG 운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DKG 운영의 핵심인 원딜러가 미드 라인 클리어를 하며 양 사이드에서 후이바와 요오를 주축으로 진행되는 스플릿 운영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그 외에 도발이나 실험적인 픽은 이겨도 이긴 게 아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DKG가 느슨하게 플레이하면 세트패를 내주고 DKG식으로 견고하게 플레이하면 이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번 와일드리프트 첫 국제 대회를 통해 지난 리프트 라이벌스의 서력전을 기대하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록 한국이 우승을 하진 못했지만 게임의 패배에 대해 안 좋은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이번 대회에서 배울 점은 배우고 겸허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그 격차를 좁히고 따라잡았다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며 다음 국제 대회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크게 한번 터트려 주길 믿으며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승리 리뷰는 한국 팀으로 전할 수 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